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머신러닝 기초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강사 이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학습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학습이 되었네요. 우리 명령을 입력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켜주세요. 네, 87%의 정확도로 팬 온으로 인식되었어요. 선풍기 꺼. 네, 85%의 정확도로 팬 오프로 인식되었습니다. 램프 켜줄래요? 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네, 램프 온으로 인식되었네요. 램프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게요. 네, 램프 오프로 인식되었네요. 인식이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클릭, 스크래치 3 클릭. 화면이 아까와 다르죠? 아까는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회색 블럭들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고 바로 스크래치 3 열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규칙 기반 시스템을 만들면서 파일을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다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Load from my computer 클릭하고 아까 저장해 두었던 스마트 클래스룸을 가져올게요. 네, 이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정확하게 선풍기 떼고 켜줘와 일치할 때만 선풍기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풍기 켜줘, 선풍기 켜주세요, 선풍기 켜줄래? 선풍기 켰으면 좋겠어, 뭐 너무 더워. 이런 명령들이 들어왔을 때 다 선풍기가 돌아가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새로 생긴 머신러닝 블럭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선풍기 켜줘와 비교할 게 아니고 팬 온과 비교할 건데 대답이 머신러닝 모델을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 만약에 팬 온이라면 선풍기를 켤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도 이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비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과 복사를 하는 방법은 내가 복사하려고 하는 것에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하기라고 떠요. 블럭 전체를 복사하고 싶으면 여기 만약 여기에 놓고 복사를 한다면 이 전체가 복사가 돼요. 이만큼이. 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복사가 되죠.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팬 온이었고 턴 팬 오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팬 오프를 받아야겠죠. 턴 램프 온을 보내기 위해서는 램프 온을 받아야 되고요. 턴 램프 오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램프 오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네 부분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고 명령을 넣어 볼게요. 램프 켜주면 좋겠어. 램프가 켜졌네요. 너무 밝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훈련시킨 데이터들과 너무 동떨어진 데이터라서 엉뚱하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선풍기 꺼줘. 선풍기 끌게요. 그리고 램프도 전등 꺼. 할게요. 네, 꺼졌어요. 잘 동작을 하고 있죠. 다시 끄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텍스트 인식하기 레이블 말고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정확도는 아까 93%의 정확도로 turn on, 92%의 정확도로 turn off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하는 정확도예요. 우리는 선풍기를 켜라고 인식되었을 때 무조건 선풍기를 켜는 게 아니라 정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만 선풍기를 켜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도가 너무 낮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시 명령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확도는 우리가 감지한 대답을 머신러닝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겠죠? 이 값을 비교를 할 거예요. 이 값을 무엇과 비교를 할 거냐면 우리가 70보다 작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70 이상이면, 그러니까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명령을 수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이 필요하겠죠. 네, 이 블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도가 70보다 작으면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명령을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을 수행하겠어요. 명령을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건 어디 있어야 해요? 항상 대답을 듣기 전에 여기 있어야 해요. 명령을 한번 물어보고 그 대답의 정확도가 낮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하고 다시 돌아가서 명령을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겠죠. 만약에 정확도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켜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켜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인식을 했어요. 우리 잠깐만 멈추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았죠.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선풍기를 꺼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왜? 선풍기가 꺼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확도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을까요? 정확도를 출력하려면 일단 이 값을 어떤 변수라는 거에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 정확도라는 변수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해서 정확도라고 쓰고 이 정확도 값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실제 정확히 작동되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확도 값을 뭐뭐로 정하기라고 이 안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정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도가 만약에 7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 89%의 정확도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불을 누가 꺼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52%의 정확도예요. 명령을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쓴 거 봤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등을 누가 꺼줬으면 좋겠어 라고 입력할게요.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와 비슷한가 봐요. 정확도가 88이라서 지금 전등이 꺼 있어요. 전등을 누가 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켜졌어요. 전혀 엉뚱한 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아, 배고파.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명령을 다시 입력하라고 떴죠. 네, 제 시스템은 잘 동작하고 있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을 같이 구현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풍기와 전등 대신 다른 기기를 스마트 교실에 추가해 보세요. 프로젝터를 켜고 끈다든지 아니면 TV 모니터를 켜고 끈다든지 해볼 수 있겠죠. 정확도가 70% 이상일 때만 동작하는 실험 잘 되었나요? 네,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실험을 해서 적절한 임계치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임계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선풍기나 램프를 켜고 끄는 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화재 감지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도가 90% 이상일 때는 119에 바로 연락이 가도록 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정확도가 90% 이상일 때 119에 바로 연락이 간다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정확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119에 연락이 간다면 이거는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하겠죠. 여러 차례 실험을 해서 정확도를 얼마로 설정했을 때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아마존의 알렉사로 만든 모델들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모델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별점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실제 기기를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크래치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뭔가 확장된 블럭을 연결할 수도 있죠. 확장 기능. 이 중에는 마이크로비트라는 것도 있고 메이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기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비트의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직접 동작시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요.